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고 예상은 하지만 중간중간에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짚어보면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다우존스가 1%, 그리고 S&P가 1.8%, 나스닥은 4%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스몰캡 2000은 보시면 저렇게 지난주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숫자를 돌려보니까요. 스몰캡 쪽도 상승률이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S&P 500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삼각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뚫는다면 단기간에 앞으로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0% 이상 상승도 할 수 있다. 전 고점을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지난 2월달 고점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또 더 중요한 차트인 나스닥을 보시면은 훨씬 상승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겠고요. 지난 2월 달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고 네. 또 삼각 박스권을 추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차트상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럼 차트와 이 펀더멘탈의 괴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봅니다. 네. 돌려보면은 지금 S&P 500의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도 한 10%대 이상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나타나고요. 또한 나스닥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한 15.5% 정도 남아 있다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나스닥 100기업, 그렇죠? 100기업은 대형주 위주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상승 여력은 더 높은 네. S&P 500의 2배 이상 수준인 22%가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더 올라갈 룸이 있고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올라갈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계속해서 유동성 부여,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던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자, 유동성을 푼 것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쵸? 예, 거의 M1 증가율, M2 증가율을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 예, 그래서 먼저 풀었고요. 자, 그런 부분이 최근에는 좀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양적 완화를 썼는데 그 양적 완화인 이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증가가 큰 폭으로 거의 2.9조 달러 이상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4주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883.2억 달러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 유동성이 풍부하고 실질적으로 이 풀린 유동성 중에서 일부만 쓰였다라고 판단이 네. 듭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줄어드는 것이지 유동성 부족 현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가장 잘 보여주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리포 규모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3월 달 이때 보시면은 리포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죠. 이것이 단기 유동성 부족 현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어서 이 미 연준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2019년 9월 이후에 상당히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다 감소를 해서 이제는 0으로 내려왔어요. 그만큼 단기 유동성 부족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감소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금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이 또 증명되는 부분이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을 놓고 보면 저게 이제 큰 폭으로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은 수준, 심지어 M1 증가율은 더 올라갔어요. 39.7%, 거의 40%의 이 M1 증가율,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여기에 M2 증가율이 살짝 감소를 했는데 24.7%이던 게 24.2%, 아직까지 24% 이상이라는 것은 과거 역대 최고치의 2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유동성이 부여된다면 증시를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보통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M1 나누기 시가총액을 하든지 M2 나누기 시가총액을 해서 적정 가치를 구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유동성과 시가총액의 관계로서 들여다보면 정말로 낮게 보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25%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개별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나스닥만 들여다보면 나스닥은 저희가 지금 현재 닷컴 버블의 재현이라고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고점으로 생각하는 과거 2000년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이 나스닥의 이 상승 여력 가능성은 유동성만 놓고 보면은 16,00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50% 이상 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다. 뭐 숫자로 계산하면 68%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거품의 초입 단계이지 끝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지표로 봤을 때 거품의 시작 단계이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미국의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과 또 그에 따른 경제 성장률 회복 기대감에 미국 증시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자,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가 변하긴 변할 겁니다.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변하는 그런 시기를 보려면 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0% 이하로 떨어졌다가 또 큰 폭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0.45포인트 정도 그 정도의 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0.45%포인트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 추세적 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자, 과거의 역대의 추세적 주기들을 보시면은 정말 길게 이어졌을 때는 19년 가까이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5번째 추세적 주기인데 네. 지금 11년 차이고요. 바닥 대비해서 약 4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과거의 4차례가 334, 396, 413, 666 이렇게 계속 상승폭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네. 그 이유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역대 최고치 유동성을 풀었다면 지난번의 상승폭이었던 666%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앞으로 전에처럼 이런 18년, 19년 사이클이라서 추가로 7년 정도 더 걸릴지 네. 아니면 훨씬 더 짧게 더 강하게 굵게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적 주기 S&P 500 지수 등락을 살펴봤는데 이게 직접 이제 분석해 주신 모델인 건가요?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4번째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왔기 때문에 현재 400% 정도 11년 차에 상승을 했는데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최장기는 7년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실적 감소 국가의 비중이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자, 보통 이제 기업의 이익 추세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보고 제가 지난주 초에 이 이익 추정치가 드디어 상승 전환했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그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추세가 이제 시작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간 선이 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 감소 국가의 비중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 감소 폭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높은 국가들이 비중이 크면 클수록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과거 금융 위기 때 거의 100%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빨간 선. 보시면 또 유럽 재정 위기 때도 많이 올라갔었고 원자재 가격 폭락했었을 때도 보시면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19 사태가 2008년 금융 위기 때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계속 하락을 할 경우에는 네. 보통 장을 보시면 그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런 보면 거죠. 되겠죠?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것을 예상했는데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판단하기에 이런 추세라면 지수가 꼭지를 찍었다? 이건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로 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 고점 논의를 하기에 빠르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미국의 2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적과 관련해서 워낙 기대치가 낮게 형성돼 있었던 만큼 거기에 비해서 또 실적이 상회하면은 주식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2분기 실적 발표 계속 좀 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자, 국채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쭉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굉장히 장밋빛 얘기만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상승할 때 그냥 한 일직선으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조정이 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조정을 잘 넘겨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금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크게 치솟아 올라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고 또 시장에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아 오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하향 추세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아직까지 삼각박스권의 안에 있고 이것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 주식에는 좋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 부분이 왜 놀라운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네네. 들여다봤었죠. 근데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저렇게 진짜 정말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경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까만 선을 보시면 저게 단기 금리의 변동추인데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위협이 없다. 네네. 그리고 금리는 안정적이다. 금리가 안정적인데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좋게 나온다. 자, 이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채권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네.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큰 폭으로 치솟아 오르지만 않는다면 채권 비중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보호할 수 있는 네.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채권 비중을 약 한 40% 정도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채권 비중 저렇게 40% 들고 가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안정성을 강조를 원하시는 분들은 채권 비중을 40% 정도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 또 관련해서 저희가 금 가격과 관련해서도 항상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상품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항상 상품 시장을 얘기할 때 달러 인덱스를 먼저 얘기를 하죠. 네. 그 이유는 그만큼 달러가 약세 추세, 약보합세 추세로 가면 상품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 추세가 됩니다. 왜냐? 그만큼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선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지금 위로 돌파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삼각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 약간의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보합세로 간다면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크게 들여다보고 있는 원자재 두 가지를 보면 네. 금과 유가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이렇게 되면서 이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40% 수준 아까 보셨잖아요. 네. 근데 지난 12개월 동안 보면은 M1 그 금 가격의 상승폭은 27%였어요. 그러니까 통화를 푼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미 그랬기 때문에 금은 박스권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유가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유가 저기 보시면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부분인데 좀 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선 공급선을 보시면은 공급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네.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요. 네. 수요가 보면
보시면은 수요가 줄어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네. 또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 부분과 공급 부분의 양쪽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셰일가스가 늘어나서 공급이 늘었고 네. 그다음에 전기차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이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유가에 유가의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던 이 가격이 아래로 내려왔다, 떨어졌다. 오. 그래서 결국은 과거 예를 들어서 80달러가 고점이었다면 네. 지금은 50달러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수 있겠으나 그 폭에 대해서는 좀 낮게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여러 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빠르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